지금은 한국의 고속도로가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거주 범위가 넓어졌죠. 1980년대에 처음 미국 갔을 때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느낀 것은 앞으로 한국도 고속도로가 많이 건설되면 도농 간의 격차가 없어지고 발전을 빨리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1950년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전국을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건설되고 나서 도시 간 격차가 없어진 것처럼 한국도 경부 고속도로 건설 이후 인프라 시스템 확대로 발전이 빨라졌죠. 미국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돈 내는 톨부스가 없어 한국에서 돈 내고 고속도로를 들어간 생각 때문에 고속도로가 아니고 한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길이의 고속도로를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경험도 나름 괜찮아요. 고속도로를 미국에서는 프리웨이, 하이웨이, 스루웨이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여러 줄을 통과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또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가는 도로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인터스테이트의 I를 따서 도로 번호를 붙여 80번 도로는 I-80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로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샌프란시스코의 링컨 공원을 이어주는 도로로 1913년 만들어진 총길이 5,454km의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도로인데 링컨 하이웨이 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하이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로 중 유타주의 웨스트 웬도버와 아라고나이트 사이를 지나는 약 70km 구간은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직선 구간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서로 연결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남쪽부터 시작해 10번부터 90번까지 짝수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남북으로 연결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서부의 5번부터 시작해 동쪽의 95번까지 홀수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길이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두 자리의 번호 중 뒷자리가 동서 방향은 0, 남북 방향은 5로 되어 있고 중간 길이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뒷자리 숫자가 0과 5가 아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64번 도로나 29번 도로가 그런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의 숫자가 짝수면 동서 방향이고 홀수면 남북 방향입니다. 이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 연결된 짧은 도로는 세 자리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세 자리 중 뒤 두 자리의 숫자는 연결되어 있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도로 번호이고 앞의 한 자리의 숫자는 짝수일 경우는 도로의 양 끝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 연결되어 있고 홀수는 한쪽 끝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0번 도로는 시작이 20번 하이웨이에서 연결돼서 끝이 다시 20번 하이웨이로 다시 연결되고 320번 도로는 20번 도로에서 연결되어 시작해서 끝이 끊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95번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295, 395, 495, 695번 도로들이 그 예입니다. 주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면서 중복되는 번호도 있습니다. 덴버와 빅스프링스를 연결하는 76번 도로와 동부의 아콘과 벨머를 연결하는 76번 도로가 그런 예입니다. 86번, 87번, 88번도 그렇죠. 이외에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부여된 도로 번호도 있습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495 도로는 95번 도로의 지선 도로인데 앞의 숫자가 짝수인데도 양 끝이 95번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38번 도로는
38번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880과 580번 도로에 연결되어 있지만 238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번호입니다. 또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시를 지나는 35W와 달라스시를 지나는 35E 도로는 35번 도로가 두 시를 지나며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고 북쪽으로 가다가 미네아폴리스에서도 갈라졌다가 만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워싱턴시의 495번 도로는 95번과 연결되어 벨트웨이, 즉 도시 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신호등이나 건널목이 없이 진입로로 출입하여 유료 도로에는 한국의 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 시스템도 쓰고 현금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톨게이트는 패스 전용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지패스나 아이패스, 패스트트랙 등 여러 이름의 패스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듯이 각 패스가 사용되는 주가 다릅니다. 유료 구간에서 현금으로 통행료를 낼 때는 티켓을 이용하는데 티켓에 구간별 통행료가 써 있어서 미리 계산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잃어버리면 해당 주의 도로 시작부터 계산해서 내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편도 3차선이고 지형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있고 시골 지역엔 분리지대가 있어서 양방향 충돌 위험이 없습니다. 편도 3차선 중 왼쪽 1차선은 추월차로이고 2, 3차선이 주행차로인데 3차선엔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일 때가 많아서 주로 2차선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앞차의 왼쪽, 오른쪽 양방향 모두 추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램프는 보통 1마일에 하나씩 있는데 지역에 따라 몇 마일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는 엑싯 번호가 있는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주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1부터 다시 시작되어 엑싯 하나당 1번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엑싯이 1마일마다 있으니까 주 경계선 시작부터 4마일 지난 엑싯 번호는 4번이 됩니다. 그런데 5마일째에서 엑싯이 없고 1마일 더 가서 6마일째 엑싯이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5번이 아니고 6번이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숄더라고 하는데 비상시 아니면 갓길 운행이나 정차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정차하고 있으면 경찰이 옵니다. 또 갓길 경계선엔 촘촘히 홈이 파여 있어서 그것을 주행하면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데 졸음으로 인한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의 표지판에 도로의 번호와 방향을 알려주는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제한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길가에 계속 세워진 표지판을 마일 마커라고 하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없을 때는 911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표시 방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911의 표지판에 써 있는 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개인적으로 정비소의 견인 차량을 부를 수 없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견인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911에 신고하면 견인 차량을 보내줍니다. 견인 비용은 고속도로 바깥까지 무료입니다. 제한 속도는 주에 따라 다르고 도시에서도 다릅니다. 도로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은 대부분 경찰의 암행 단속으로 합니다. 메릴랜드주 등 일부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한국처럼 단속 카메라라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벌금과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찰이 직접 단속하니까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면허 정지도 될 수 있는데 벌금만 내는 경우도 있고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 법원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함께 초과 속도로 달려도 교통 흐름상 단속하지 않는데 단독으로 과속 운전하면 단속당하기 쉽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쉼터에 관한 정보는 제가 제작한 영상에 있으니까 위의 카드를 따라가거나 이 영상의 끝에서 추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